이제 이 뒤로 가기가 어색해요. 볼륨 버튼 여기 있지?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 언팩도 보고 저 또한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을 마쳤을 텐데 요 시즌이 되면은 저 같은 이 아이폰만 주구장창 써온 고인물들도 기웃대기 시작하고, 저만 해도 뭐 백화점에서 삼성 매장만 보였다 하면은 괜히 들어가서 쓸데없이 만지작거리고 카메라 눌러보고, 아마 그 중에 몇몇은 저 같은 앱등일 거예요. 갤럭시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면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저 아이패드 있고요, 맥북 있고 에어팟에 심지어 애플워치까지 있는데 갤럭시로 가도 괜찮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갤럭시로 이제 메인폰으로 건너온 지가. 일단은 워치부터 얘기를 해보면 사실 애플워치에 비해서 갤럭시 워치가 좀 더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워치 당근하고 충분히 이 갤럭시 워치 미개봉으로 가름이 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워치를 열심히 쓰지 않는 1인으로서 그 워치가 그 워치다 보니까는 이번에 얘랑 맞추면서 초기화를 했는데도 아직도 세팅을 안 했습니다. 그나마 뭐 소소한 재미있는 스트랩 가는 거? 그리고 맥북이나 맥미니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 아이패드까지 있다면 오히려 저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기존에 아이폰이 하던 메모 이런 연결성을 아이패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아이패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고 이번 연도 신작을 기대하고 존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6부터 해서 지금의 아이폰 16 프로 맥스까지 뭐 애플에 스며들다 못해 사과 쩐내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은 갤럭시를 메인으로 쓰게 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을 아직도 놓지 못한 그 이유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양다리를 타고 있다는 건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디자인을 좀 찍고 넘어가면 갤럭시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 놈이 24부터인가 이번에 25도 보니까 물 올랐더라고요. 참 이놈의 애플 감성이 뭐길래 뭐 이 사과 로고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콩깍지가 벗겨질까 하다가도 안 벗겨지는 게 애플의 그 감성 논리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애플 요 당시를 보면은 이때가 정말 리즈였죠. 이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주변에 보통 라이트 유저들도 정말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특히 특이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갤탭을 쓰면서 아이폰만 고집하는 그런 친구인데 아이폰은 그냥 오직 다른 이유 없이 감성 때문이래요. 카톡조차 갤럭시랑 아이폰의 색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저도. 뭐 감성 디자인을 이제 차치하고 애플에서 갤럭시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뭐 걱정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생태계인데 이것 때문에 환승이 고민이다? 저는 아니에요. 윈도우 안 쓰고 맥미니만 맥북만 저처럼 이제 작업 환경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드롭 부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고 이게 일부 맞는 말이긴 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빠릿함에 있잖아요. 에어드롭이 이 애플 생태계에서 그런 역할이고 중추인데 이제 요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갤럭시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에겐 퀵쉐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빠른데 이거 확실하고 심지어 뭐 링크부터 시작을 해서 QR코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소리냐. 맞아요, 좋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링크를 또 열거나 주변에 휴대폰이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의 드롭십 역시나 편하긴 해요. 확실하긴 해요. 근데 얘도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긴 하죠. 그나마 최적화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는 2중 3중에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 설정에 들어가서 드랍십 설정을 보면은 간단 공유라는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옵션만 켜주면 사진에서 드롭십 누르자마자 바로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많이 쓰는 내 컴퓨터에서 사이트도 로그인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컴퓨터에서 뭐 다운받고 버튼 누르는 것조차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 관리자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원하는 맥이나 맥미니의 위치에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원격 저장소 클릭하시고 추가에 SMB 누르시면 주소 입력해야 돼요. 맥북 가셔가지고 시스템 설정에서 일반, 공유, 파일 공유, 주소 확인하신 다음에 맥북 로그인 사용자 이름과 비번 입력하면 끝. 에어드롭이 속도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이제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만 요놈이 가끔
가끔 지 기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약간 기복이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살짝의 그런 측면도 있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는 드롭십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메모만큼은 진짜 넘사벽이 맞아요. 여기서 딱딱딱 입력했을 때 맥북이나 뭐 맥미니에 바로바로 적히는 이 빠릿빠릿함, 진짜 동시성, 연속성 오지죠. 뭐 노션, 굿노트 여러 가지 활용도와 대한 책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불편해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 노트에서 열심히 기록을 해가지고 요것들을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넣은 다음에 카카오톡 가서 나와의 대화창에서 붙여넣기 하고 다시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는 뭐 2중 3중의 노동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이클라우드 요것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파일 앱을 통해서 내가 밖에서도 내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아이폰을 썼지만 거의 쓸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핸드폰을 살 때 가장 작은 용량을 사고 추가 용량처였던 것 같아요. 원드라이브로 갈아타면 되고요. 맥에서 원드라이브 충분히 다운이 가능합니다. 진득하니 이번만큼 제가 플립은 안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갤럭시를 제가 폴드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요것만큼은 진득하니 쓰다 보니까 그제서야 갤럭시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플립을 잠깐 썼을 때 오랜만에 느껴본 갤럭시의 인상은 정말 복잡했고 귀찮았고 불편했어요. 이게 결국에 과도한 관대함의 산물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해서 갤럭시의 군락이 있잖아요. 요것만 며칠만 만지작거리면 갤럭시는 정복이 가능해요. 반면에 애플은 어때요?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입장이죠. 결국에 갤럭시가 맞춤복이라면 애플은, 아이폰은 기성복이죠. 요즘에 뭐 애플이야 기성복에서 약간의 수선할 수 있는 그 틈들을 열어주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맞춤복을 따라오기에는 뭐 따라올 생각도 없겠지만 멀었어요. 뭐 잠깐만 군락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좀 꼽자면, 일단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입맛대로 세팅이 돼요.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 세 가지씩 총 6가지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로 가기 되지, 오른쪽으로 올리면 캡처 되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최근 사용한 앱 나오지. 요게 또 제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캡처 같은 경우 갤럭시는 음량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캡처하다 보면 이 버튼이 떠가지고 이 바가 떠가지고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앱을 보는 것도 원래는 보통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얘가 가끔 제미나이가 나오는 그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 밖에도 얘가 진짜 섬세함 그걸 넘어섰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삼성페이 이런 거조차도 잠금 화면에서만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 변태예요. 뭐 이렇게 보다가 반대로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뒤로 가기 그 자체, 다른 거 없어. 이쪽 없죠. 풀병이 걸렸죠. 진짜 이것만 봐도 갤럭시는요 정글 그 자체예요. 열심히 뭐 눌러보고 모험을 하면서 퀘스트를 깨가면서 차곡차곡 레벨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애플은 변화는 변절이다. 다시 굴락으로 갤럭시로 돌아가서 이 사운드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음량 패널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고요. 캡처 같은 경우도 화면 녹화 중에 방해 금지가 켜지게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진짜 세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 요 뒤통수를 두들겼을 때 탁탁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나와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2번 두들겨서 요렇게 유튜브 실행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커스텀도 나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있어가지고 뭔가 귀엽죠?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진짜 복잡해요. 저도 아직도 막 헷갈리는데, 여기 알림 오면은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돼. 그래서 진짜 폰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갤럭시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지런하고 덕질의 기질이 있을수록 갤럭시 가시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갤럭시를 쓰면서 가장 뽕 뽑은 기능은 요 멀티 윈도우 기능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기능을 봤을 때는 야, 굳이 뭐 이 좁은 땅에서 땅 따먹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애플 앱등이들은 익숙하거든요. 잠깐 훔쳐보고 넘어오고, 유튜브의 그 PIP 같은 경우도 그나마 돈을 내야지 코딱지만하게. 근데 제가 갤럭시로 넘어와서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카톡에 적어둔 걸 보면서 메모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의 카톡으로 오면은 캘린더로 바로 보면서
받아 적기도 너무 좋죠. 뭐니 해도 국룰은 유튜브 틀어놓고 진짜 쇼핑을 하든 서핑을 하든 이게 최고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갤럭시의 두 가지 기능을 꼽으라면 지금 봤던 멀티 윈도우랑 삼성페이예요. 이게 정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나 이런 가볍게 어딘가를 갈 때 우리가 지갑을 까먹고 안 들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연륜하고 진짜 동네 마트에서 단백질 음료 하나 사 먹을 때도 너무나 유용한 게 이 삼성페이고, 더군다나 그냥 결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멤버십 되지, 심지어 생일날 잔뜩 받아놓은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여기에 갖다 넣을 수가 있어서 썩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안쪽 보시면 계좌 등록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ATM에서 급하게 돈 뽑을 때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아이폰을 썼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카카오 ATM 뭐 이걸 이용해서 오랜만에 할 때마다 방법 까먹어가지고 Q&A 들어가서 찾고 복잡하고 인증받고, 그리고 이제 잔잔바리로 소소한 갤럭시의 그 엔돌핀 포인트들을 보면요, 저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봐볼게요. 가장 뭘 많이 하는지 봤을 때 다들 그럴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이 세 가지가 국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현실적으로 만족감으로 다가왔던 게 저는 글씨체였어요. 갤럭시로 넘어오면서 갤럭시 스토어에서 무료 폰트부터 뭐 유료 폰트까지 폰트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과금 유발. 또 삼성페이로 결제까지 편하다 보니까 그냥 막 사게 됩니다. 더불어서 진짜 여기에 너무나 좋은 거는 진짜 인스타그램 갔을 때 스토리 올릴 맛이 나요. 글씨체가 와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뒤로 가기 적응도 안 돼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녕? 너무 느낌이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으로 갤럭시에서 이것 빠지면 서운하죠. AI인데 사진 같은 그 AI 기능들은 사실 거의 안 쓰게 되고, 정말 많이 쓰는 거는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서클 투 서치죠. 이게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키보드에 관심이 꽂혀 있는데 요런 이제 외국 사이트 들어갔을 때도 자체적으로 번역을 확실하게 해주죠. 새해에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무너뜨리는 매직. 근데 제미나이는 좀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열일을 잘 못하는 부족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많죠.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데 사실 다들 뭐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로 이 기능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통화 포비아까지는 아닌데 통화할 일이 거의 없어서 아직도 이 기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검색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영어 이름으로 된 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글로 써도 패스 이런 것들 바로바로 떠요. 아이폰으로 오게 되면 패스 쳤을 때 안 나옵니다. 아이폰은 엉성한 거 싫어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는 또 반반의 마음이 좀 있긴 한데, 잠금 기능 같은 경우 아이폰은 이제 얼굴 인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통한 지문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쓰다 보니까는 지문 방식이 조금 더 저한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각종 인증 같은 거 할 때 지문이 확실히 정확도가 높고, 꼭 필요한 순간에 잘 되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이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그 빡침의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막 풀어놓다 보니까는 거의 11년 가까이 아이폰만 주구장창 써오던 그 인간이 변절을 한 변절자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다른 것들 차치하고 왜 아직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동시에 들고 다니냐 했을 때 한 가지예요. 카메라. 아이폰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선명함과 깨끗함에 있어서 미묘하게 정말 느낌이 달라요. 280만 원짜리가 훨씬 비싼데 못 따라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갤럭시 울트라 25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 질렀을 거고 열심히 쓰고 오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맥 유저도 충분히 갤럭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때그때 그 해에 그냥 만족스러운 거,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내 스타일인 걸로 넘어갔다 오면 되는 것 같아요. 환승은 짜릿하고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